안녕하세요. 자, 수열, 유형, 완전 정복. 수열 부분이요. 수열의 유형, 완전 정복. 수열 부분의 유형 정복. 87쪽 유형 정복. 자, 87쪽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등차 수열의 일반항 A, N을 구하이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시오.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려면 첫째 항, 그 다음에 뭘 알면 되죠? 공차 구하면 되겠다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쉽죠. 4번 하나 선생님이 설명하겠습니다. 뭐 개념 수준에서 했던 내용인데, 자, 미지수가 필요하다. 일반항에는 필요한 미지수가 누구지? 미지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일반항 쓸 때 첫째 항을 보통은 A로, 공차를 T라고 표현한다. 그지? 그래서 1에 4분의 3항 나와 있다. A3의 값 3항 나와 있다. 3항이 7이다. 그지? 8항이 22의 값이다. 그럼 요걸 이제 일반항의 형태로 표현을 해야 되겠지. 미지수를 이용해서 첫째 항을 A, 공차를 T라고 놓고서 식을 세운다. 3항을 어떻게 쓸까? 첫째 항에다가 공차가 몇 개 들어간 거지? 2개 들어간 거지. A 플러스 얼마? 2D의 값으로. 8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가 몇 개 들어간 거지? 7개의 D가. 그래서 A 플러스 얼마? 7D가 되겠다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 플러스 D 플러스 D 플러스 땡땡땡 D다. 그지? D가 몇 개 플러스 되는 거지? N 마이너스 1개 플러스 되는 거지. 그래서 A 플러스 T 곱하기 개수가 몇 개다? N 마이너스 1개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언제나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다. 수열 문제는 기본 일반항이고 요 일반항을 이용해서 식을 세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미지수가 A와 D 연립 방정식 풀면은 A와 D를 구할 수 있겠고, 일반항의 값은 여기서 구한 A의 값과 여기서 구한 D의 값에다가 N 마이너스 1 곱하기 해주면 되겠다. 그죠? 계산은 생략해도 되겠죠? 자, 2번의 문제. 자, 2번 내용을 하려면은 이제 문제가 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A, B, C가 등차 수열이다. 이런 문제가 나오고요. 어떤 문제는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숫자가 있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가 달라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 같은 경우에는 세 수가 문제에서 주어져 있다. 세 수가 주어져 있는데, 그러면 요 세 수를 관계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세 수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예 창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세 수가 문제에서 주어져 있으면은 세 수 사이에 관계식을 만들어야 된다지. 그러면은 등차 수열이다라고 했을 때 세 수가 있으면은 뭐에 대한 식? 등차 중앙에 대한 식이다. 등차 중앙,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중앙, 가운데 항의 몇 배? 2배. 가운데 항의 2배는 양바깥 항의 합과 같다라는 이런 중앙에 대한 식을 쓰이는 거고, 등차 수열을 있는 세 수가 있다. 우리는 세 수를 창조를 해야 한다. 세 수를 창조를 할 때 세 수를 마음대로 ABC로 쓰지 않는다. 세 수를 마음대로 ABC로 쓰면 문자가 3개가 나오고, 그럼 문자가 3개가 나오면 식이 3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 수를 ABC로 안 쓴다. 그지? 대칭으로 놓습니다. 대칭으로. 그래서 세 수를 어떻게 놓는다? A, 그 다음에 A 플러스 D의 값. 뒤에 걸 안 쓴다. 앞에 걸 쓴다. 대칭으로 썼을 때 보통 이제 산수 계산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 수를 이렇게 놓고서 문제를 풉니다. 만약에 5개의 수다.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가 아니라 5개의 수다. 그러면 양 바깥으로 하나씩 더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지? A 플러스 얼마? 여기다 D를 플러스하면 얼마? 2D의 값. 여기다 D를 또 마이너스하면 A 마이너스 얼마? 2D의 값. 등차 수열을 이루는 5개의 수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은 5개의 수를 이렇게 놓고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문장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문장을 이제 식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5개 수의 합이 얼마다? 그럼 다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2D가 죽어버리고 얼마씩이 나옵니다. 만약에 네 수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네 수는 이제 가운데가 없어지는 거지.
그러다가 보면은 내수는 그죠? A 마이너스 D 중간에 없어지니까 공차가 얼마가 되는 거야? 공차가 중간에가 죽으니까 공차가 T가 아니라 얼마가 되는 거지? 2D가 되는 거지. 그럼 얘도 하나를 건너뛰어 가지고 요 값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지? 얘가 누구니? A 플러스 얼마? 3D의 값 되겠죠? 그럼 얘도 하나를 비껴가서 여기에 있는 거 얼마지? A 마이너스 얼마? 3D. 그래서 등차 수열을 이루는 내수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내수를 만들 때 A, B, C, D 물론 넣으면 안 되겠죠. 그죠? 내수를 4개의 숫자지만 이렇게 놓게 되면 문자가 몇 개밖에 안 생긴다? 2개밖에 안 생기거든. A와 D 2개밖에 안 생기니까 식은 2개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내수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은 이렇게 놓고서 식을 풀면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내용은 모든 교과서에 다 나옵니다.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수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다. 그러면 이제 등비 요거는 과정이 이제 선생님만 쓰고 보통 책에서는 이런 방법 쓰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와요. 문제는 나오는데 선생님처럼 그렇게 쓰는 책은 없을 겁니다. 등비수열을 이루는 똑같은 원리거든. 원리가 똑같아요.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수에 대한 문제가 나온 거야. 자, 그러면은 이걸 이제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A, B, C가 등비수열이다. 그러면 관계식을 써야 되겠지. 그때 어떤 관계식이 나오지? P의 얼마? 중앙에 대한 식을 써야 되겠고 가운데 항이 얼마? 제곱은 양바깥 항의 곱과 일치한다. 그지? 등비라는 말 자체를 B로 B가 같다 하잖아. P 나누기 A와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나눠준 요 B와 요 C 나누기 B가 같다지. 가운데 항 제곱은 A 곱하기 C와 같다. 그 다음에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수가 있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세수를 우리가 창조를 해야 할 때 대칭으로 놓는다. 그래서 세수를 어떻게 놓는다? A, 그 다음에 얼마? A, R. 그 다음에 뒤에 걸 쓰는 게 아니라 얼마? A 나누기 얼마? R값. 이렇게 써놓으면은 이런 문제에서는 세수의 곱이 어쩌고 문제가 나올 때 대칭으로 쓰면 상당히 유리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습니다. 만약에 5개의 수다. 그럼 어떻게 쓸까? A, R 얼마? 제곱 나누기 득시하면 되겠지. A 나누기 얼마? R 제곱. 등비수열을 있는 5개의 수는 지금까지 문제집에는 없습니다. 근데 세수에 대한 문제 정도는 이제 쌤 교재에도 쓰는 문제가 있을 거였는데 세수를 이렇게 나왔을 때 비교적 간단하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내수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안 가르쳐줘도 알겠죠? 중간에 빠지고 공비가 R 제곱이 되니까 요거 얼마? R 얼마? 세제곱. 여기다가 A 나누기 R 세제곱. 그래서 요거 그다음에 요거 빠지고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대칭으로 나왔을 때 상당히 유리한 점이 많아요. 계산상. 여기에 대한 내용.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에 1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개념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문제고요. 2번의 문제. 3차 방정식의 세근이다. 일단 3차 방정식의 세근이다. 보통 이런 문장이 나온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이다. 3차 방정식의 세근. 이거 뭘 쓰지? 근과 당연히 계수와의 관계. K가 계수잖아.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야 되겠지. 그래서 3차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k 이꼴 0. 요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때 k의 값을 구하여라. 편하게 들으세요. 문제의 100% 내용을 갖다가 알 필요는 없다. 100% 모르더라도 다른 문제 풀 때 일부 여러분들이 알았던 것 자체가 도움이 되는데 우리는 세근을 창조를 해야 됩니다. 보통 3차 방정식 세근이라면 알파, 베타, 감마를 갖다 써야 되는데 알파, 베타, 감마로 쓰지 않는다고 그랬죠. 세 문자를 만들면 미지수가 많이 필요하니까 등차 수열을 우리는 3개의 숫자를 써야 됩니다. 등차 수열은 세 수를 써야 되니까 어떻게 쓸까? A다. 그 다음에 알파라고 써도 되는데 A라고 보통 쓸게요. A니까 그 다음은 얼마? A 플러스 얼마? D다. 그 다음 얼마? A 마이너스 D가 이렇게 세 개의 건 알파, 베타, 감마처럼 쓰면 되겠죠? 알파, 베타, 감마. 그러면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 쓸 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쓰면 되겠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보통은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알파 베타,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감마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일단은 세근의 합에 요 조건이 주어져 있죠? 요 조건이 주어져 있으니까 값을 계산을 할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그 방법을 이용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끝까지 그렇게 안 풀어요. 자, 한번 봅니다. 세근의 합은 얼마? 마이너스 3차항계수분 얼마? 2차항계수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차항계수분의 2차항계수니까 얼마? 플러스 3이 되겠다. 플러스 마이너스 d가 나가 떨어지니까 3a가 얼마? 3이다. 그래서 대칭으로 썼을 때 좋은 점은 바로 여기서 t라는 문자가 안 남아있고 다 죽어버리니까 a라는 문자를 바로 이 근 자체를 하나를 a 값 자체를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a가 바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칭으로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3a가 3이니까 a가 얼마죠? 1이죠. 근데 a가 뭐였니? 이게 근이었죠. 근. 근이라는 말은 x 값이 1이다라는 뜻이에요. x가 1이니까 3차 방정식의 근 중에서 d는 아직 우리가 안 구했는데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 식을 물론 쓸 수 있습니다. 써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t 값을 구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세근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다면 그렇게 할 건데 그렇게 구할 필요는 없고요. 종종 이 문제에서 근 자체가 3차 방정식의 세 근 중에 하나가 한 근이 지금 우리가 결정이 되어버렸죠. 그죠? t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세 근 중에 한 근이 나왔습니다. 3차 방정식 세 근 그러면 일반적으로 근과 계수형에 쓰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에서 특수하게 한 근이 나왔을 때는 종종 대입을 합니다. 대입. 3차 방정식의 세 근이면 근과 계수형계 다 쓰면 되는데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k만 미지수만 구하고자 할 때 대입을 해요. x 값이 얼마라고? 1이라고. 대입. x 대신에 얼마? 1의 값. x 대신에 얼마? x 대신에 얼마? 1의 값 대입을 해줍니다. 대입해주면 근과 계수형계 이까지 다 계산할 필요도 없거든. 그래서 얼마라고? 계산 1 마이너스 3 풀러라 플러스 6 플러스 얼마? k 이꼴 0 하면은 산수 계산해 주면 k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세 근을 다 우리가 k를 갖다가 구해 주면은 완전히 3차 방정식에 이제 미지수가 k가 나와 버리니까 고차 방정식의 근 구하려면 인수 정리 후 조립제법 하면은 근 자체를 다 구할 수도 있는데 나머지 근을 구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정상이에요. 근과 계수를 갖다 다 할 필요는 없어. 여기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하면은 또 6이 나오니까 나머지 이 t의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세 근을 다 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문제라고 보통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통해서 알아야 될 건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세 수를 이렇게 놓고서 문제를 풀더라라는 걸 하나 수열에서 배웠던 그 개념을 하나 머릿속에 입력. 그 다음에 3차 방정식의 세 근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기본이더라. 그거 하나 알았으면 됩니다. 따로따로 각각 여러분들이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전체적으로 문제의 어떤 답 K가 뭐 얼마가 되는가 그거 별로 안 중요해요. 알았죠? 자, 2분의 3분의 문제. 자, 2분의 3번 문제를 하려면은 여러분들은 볼록 N각형의 내각의 합에 대한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초등학교, 중학교 때 나오는 건데 까먹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보세요. 삼각형 있잖아. 삼각형의 내각, 안쪽에 있는 각, 내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세 내각의 합은, 삼각형에서 세 내각의 합은 얼마다? 요거 나올 거 대비를 해서 도형하면서 선생님은 이런 걸 다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안 나오는데 선생님은 이런 것들을 도형 함수하면서 도형 과정에서 이미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서 사용을 하려고. 자, 내각의 합은 삼각형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몇 도죠? 180도다. 그죠? 180도. 사각형은 내각의 합이 몇 도? 360도. 360도. 오각형은 몇 도더라? 540도. 이게 규칙이 있다는 걸 알 거야. 수열이라는 어떤 규칙을 찾아야 되거든. 그지? 180도가 몇 개 있는 거지? 2개 있는 거지. 이건 108도가 몇 개 있는 거지? 3개 있다는 뜻이다. 그지? 규칙이 있잖아. 그지? 삼각형이잖아. 삼각형은 3이잖아. 삼각형일 때는 1을 곱하고 사각형일 때는 얼마? 2를 곱한다. 오각형일 때는 얼마? 3을 곱한다. 육각형일 때는 뭘 곱할 것이다? 180 곱하기 얼마? 4를 곱할 것이다. N각형일 때는 뭘 곱한다? 180도 곱하기 얼마? N 마이너스 2의 값을 곱한다. 이게 일반적으로 N각형의 내각의 합 구하는 식입니다. 자, 왜 그런가 간단하게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이 정도는 만약에 그죠?
오각형이다 한번 생각을 해봐라. 오각형 같으면 삼각형이 여기에 몇 개 있는 거야? 요각 더하기 요각 더하기 요각 더 5개 각의 합이거든. 오각형은 삼각형이 몇 개가 나오니? 삼각형이 3개가 나옵니다. 일단은 한 점을 중심으로 대각선을 2개를 그을 수가 있잖아. 그지? 자기 자신한테 선을 그을 수는 없으니까 제외. 오각형에서는 그지? 자기 자신 제외 양 바깥에 있는 애한테도 대각선을 그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2개. 전체적으로 몇 개? 3개를 제외합니다. 3개를 제외하니까 5개 중에서 나머지 점이 2개가 나오고 그래서 대각선의 개수는 2개가 생겨요. 5 빼기 3이니까 대각선의 개수는 2개인데 대각선을 2개를 그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구분은 몇 개 부분이 나오지? 3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선을 2개를 긋는다. 그러면은 하나, 둘, 3부분으로 나누어지죠. 선을 3개를 그으면 몇 개가 생겨? 하나, 둘, 셋, 4부분이 되죠. 플러스 1.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몇 개니? 삼각형이 이렇게 5 빼기 3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108도, 이 각 더하기 1번 각, 2번 각, 3번 각 더하면 몇 도? 108도. 4번 각, 5번 각, 6번 각. 어차피 1번 더하기 4번 더하기 7번, 8번, 9번 다 대줘야 되거든. 이 각은 1 더하기 4 더하기 7로 쪼갤 수가 있지. 그런데 1 더하기 2 더하기 4만 108도. 그다음에 4 더하기 5 더하기 6에 몇 도? 180도. 그다음에 7 더하기 8 더하기 9에도 몇 도? 108도. 108도짜리가 몇 개 있는 거지? 3개 있는 거지. 108도짜리가 몇 개? 3개. 그래서 나누어지는 삼각형의 개수잖아. 오각형일 때 3개죠. 육각형일 때는 몇 개 생길까? 삼각형이. 육각형일 때는 사각형이 몇 개 생긴다고? 뭐야 이게? 자, 육각형일 때는 그죠? 한 꼭지점에서부터 육각형에서 자기 자신의 선을 그을 수가 없고 여기도 양 바깥에 몇 개를 빼줘야 돼? 3개를 빼줘야 되거든. 그지? 그럼 대각선을 하나, 2개, 3개를 그어요. 3개의 선을 그으니까 삼각형이 몇 개 생기니? 4개. 그래서 플러스 얼마? 1. 선의 개수, 대각선의 개수에다 플러스 1을 하면 나누어지는 면적의 개수가 나온다. 4개. 이게 몇 개가 생겨요? 108도짜리가 이 개수만큼, 4개만큼 생기는 거죠. 108도,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게 108도. 요각 더하기 요각 더하기 요각 몇 개? 180도. 108도짜리가 하나, 둘, 셋, 넷. 108도짜리가 4개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3 빼기 1이니까 4. 그래서 언제나 N각형이라면은 자기 자신 요거 빼줘야 되겠지. 자기 자신 빼주고 양옆에 있는 애들 2개를 빼줘. 그리고 이게 이제 대각선의 개수잖아. 한 꼭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누어지는 거는 면적은 선을 3개를 그었을 때 면적은 4개. 4개 그으면 몇 개? 5개 부분이 생기거든. 여기다 플러스 얼마? 1. 이게 삼각형 108도짜리 곱하기 개수로 해석을 하면 된다. 그래서 n-2가 생기는 거야. n-2. 108도 곱하기 n-2. 이 중학교 때 나옵니다. 초중학교 때. 그래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까먹었을지라도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정도 3가지 정도만 써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n각형의 4각의 합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에서 3번 문제 들어갑니다. 이거 볼록 N각형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오각형인데 각의 크기가 등차 수위를 5개의 각이잖아. 그지? 5개의 각이 자, 오각형이 나오는데 오각형 제일 작은 각을 갖다가 A라고 할게요. 그 다음 큰 각을 A 플러스 T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요 각을 A 플러스 D. 그 다음 각을 A 플러스 얼마? 2D. 요거보다 하나 작은 각을 뭐라고 쓸까? A 마이너스 D. 그 다음 작은 각, 제일 작은 각 A 마이너스 얼마? 2D. 제일 작은 각, 그 다음 제일 큰 각. 요 5개의 각을 요렇게 해서 표현을 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등차 수위를 이루는 5개의 수에 대한 문제로. 그래서 5개 각을 이렇게 놓고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 5개 각의 총합이 얼마니? 5개 각의 총합은 오각형의 경우에는 108도짜리가 몇 개 생기니? 108도가 3개 생기거든. 금방 나오잖아. 108도짜리가 몇 개? 공식을 굳이 안 해도 되지. 금방 이거 아니까 나오죠. 그죠? 제가 이제 아까 이런 것들 한 거는 혹시 10각형, 12각형 그런 문제 나올까 봐 한 거예요. 그래서 원리를 한 거고 간단한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정도는 여러분들이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가 떨어지지? 플러스 마이너스 2D, 플러스 마이너스 DA가 5A잖아. 5A가 이렇게 나왔죠? 그럼 A는 얼마지? 5분의 540이잖아. 그지? 540이죠? 그래서 몇 도? 108도. 그 중에 5개의 근 중에 하나가 반드시 몇 도가 된다? 108도짜리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A가 108도, 108도짜리가 존재하고 T는 몰라요, 이제. T는 10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T가 만약에 10
10도가 나왔다. T가 10도짜리가 되면 이게 몇 도가 되겠니? 98도. 그 다음에 얘는 얼마? 118도. 얘는 얼마? 128도. 그 다음에 얘는 얼마? 88도. 요런 오각형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T가 20도가 나온 거야. T가 20도가 나오면은 이게 이제 108도. 하나는 어쨌든 가운데 108도고 이건 얼마? 88도. 그 다음 얼마? 68도. 이거는 128도, 148도. T가 만약에 뭐 5도가 될 수도 있는 거야. T가 4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나머지 각은 달라지만 어쨌든 반드시 존재하는 각은 몇 도다? 108도. 이 가운데 요 값 자체가 이제 특이하게 항상 이건 존재하게 됩니다. D 값에 따라서 나머지 4개 각은 달라지지만 요 각 자체는 가운데 각 자체는 우리가 확정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지? 자, 그래서 반드시 존재하는 각의 크기. 답은 몰라서도 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건 등차 수열을 이루는 5개, 등차 수열을 이루는 5개 수에 대한 내용, 3수에 대한 내용, 4수에 대한 내용, 5개 수에 대한 내용, 6개 수에 대한 내용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이에 3번 문제였습니다. 자, 이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벌써 이제 도형이 약한 학생들은 이런 그림 나오면은 벌써 이제 기가 죽죠. 그죠?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파고들어야 합니다. 볼까요? 보자. 그림과 같이 넓이가 S다. 넓이가 S인 삼각형 ABC의 밑변 BC의 두 점 D에 대해서 요거의 넓이를 각각 S1의 등차 수열을 이룬다. S1, S2, S3는 등차 수열이다. 관계식을 써야 되겠죠. 자,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건 세 수 사이에 관계식을 써야 되는 거예요. 세 수가 이미 주어져 있고 우리가 창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식을 써야 될 거다. 그러면은 S2 나누기 S의 값을 구하여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언제나 주어진 조건을 식으로 표현하고 이제 구하고자 하는 값에 맞게 주어진 조건식 자체를 변형을 해야 합니다. 자, 4번의 문제 볼게요. 전체 넓이가 S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편하게 들어도 되는 문제입니다. 편하게. 이 문제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막 공식을 외우고 정리하고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넓이가 S1, S2, S3라는 조건이 있다. 전체 넓이는 얼마다? S다. 주어진 조건을 식으로 표현해야 된다. 전체 넓이가 S다를 식으로 표현해야 되겠지요. 그럼 S1, S2, S3를 이용해서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S는 얼마? S1 더하기 S 플러스 얼마? S3 이렇게 식으로 표현해야 될 거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있으면 반드시 그 조건을 식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세 개가 어떤 관계라고? 등차 수열이다. 세 개가 등차 수열이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지. 그럼 등차 수열이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은 등차수,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관계식을 써야 되겠지. 가운데 항의 몇 배? 2배는 양바깥 항의 합과 같다라는 이와 같은 조건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누군가? S2 나누기 얼마? S. 자, 이런 관계가 있다면 S2를 뭘로 표현해야 돼? S로 표현하든지 S를 얼마? S2로 표현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S1과 S3는 제거해야 된다는 뜻이야. 연립해가지고 1과 3를 제거하고 2와 S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1과 S 식은 비교를 해야 된다. 이런 조건식 구하고자 하는 식.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요 2와 S 사이의 관계식이에요. 그래서 요 식에서 소거해야 되겠죠. 누구를? S1과 S3를. 같은 거 보여? 같은 거 보이지? 이 두 식을 변변 어떻게 할까? 변변 마이너스, 옳지. 마이너스를 한다. 빼주면은 그 식은 언제나 비교를 하고 조건식과 구하고자 하는 식을 언제나 비교를 해서 방법들, 변형의 방법들을 생각을 해야 한다. 마이너스 하니까 이거 죽어버리겠고 얘도 죽는다. 그러면 S 마이너스 2, S2가 남을 거고 오른쪽은 얼마? S2A가. 그래서 넘어오니까 얼마? 3S2가 남는구나. 그지? 그래서 S는 얼마라고? 3. S2 조건식을 이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식 미지수의 개수를 줄여버리겠다. S라는 문자를 소거할 수 있는 S가 얼마지? 3 S2A가 그래서 나가 떨어지고 3분의 1 답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어진 문장을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다음에 조건식과 구하고자 하는 식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변형을 해야 되는지를 배웠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의 문제 보세요. 6번
자, 이 문제는 수화식에 대한 문제예요. 수화식. 답은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부분 문제 주어진 조건들을 선생님이 어떻게 식으로 표현하고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그 방법들을 배우면 됩니다. 자, 이건 뭐인가 이게 6번에 등차 수열이네. 자, 6번에 보면은 보세요. 이 주어진 조건이 두 개가 있다지. 조건이 두 개가 있는데 B를 구하라는 문제다. 일단 식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세수가 등차 수열이다. 세수가 등차 수열이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건 주어져 있거든. 관계식을 구해야 된다. 세수가 등차 수열이다. 그러면 중앙에 대한 식을 써야 되겠지. 중앙. 그래서 어떻게 쓸까? 가운데 항의 몇 배? 2배. 양 바깥 항의 합과 일치한다. 가운데 항의 2배. B제곱의 몇 배? 2배. 양 바깥 항의 합과 같다. 요게 되겠다지. 자, 보면은 미지수는 몇 개다? 3개다.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은 2개밖에 없다. 요런 문제는 그죠? 관계식만 구할 수가 있습니다. A, B, C를 구할 수는 없어요. 미지수가 왜냐하면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답은 못 구합니다. 단 관계식만. 그래서 요런 조건식이 나왔을 때는 A나 B를 얼마로? C로. B나 C를 얼마? A로. 얼마 A로. C와 A를 얼마 B라는 요런 문자로 C를 뭐 3A다. A가 얼마? C가 뭐 3B다. A가 얼마? 2B다. 요런 식으로 관계식만 구할 수 있는 거야. 하나의 문자로 표현합니다. 한 문자로. 요런 조건식이 나왔을 때는 이 식이 특수한 어떤 뭐 정수라든지 추가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는 이상은 일반적으로 관계식만 구하는 겁니다. 관계식.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뭐 K라는 문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비례식 같은 거 나왔을 때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럴 필요는 없고요. 문자 소구하기 쉬운 거 이제 그건 식을 보고서 요걸 결정적으로 뭐 요걸로 하는가는 식을 보고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식을 보고서 여기서 A하고 C하고 묶여져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누구를 소구하는 게 좋겠까? B 소구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제 A와 C 사이의 관계식에서 A와 C 사이의 관계식에 A를 C로 표현하든지 C를 A로 표현하든지 그러니까 A나 C 중에 한 가지를 일단 표현을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중에 한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될 거야. 그래서 여기서 P를 소구할게. P는 얼마? 2분의 얼마? A 플러스 C다. 그래서 P 이꼴 2분의 A 플러스 C를 대입을 해줄게요. 대입을 해주면 얼마라고? P가 얼마? 2분의 A 플러스 C. 요 값을 얼마? 제곱을 해야 되겠다지. 그러면은 제곱을 오른쪽은 그대로 이렇게 이거 4가 나오잖아. 그지? 4니까 약분하면은 이거 2 저쪽으로 넘겨버리자. 그럼 A 플러스 왼쪽 C의 제곱은 오른쪽은 2 하고서 A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이 되겠고 이 식은 정리를 해야 된다. 정리를 하니까 A의 제곱 플러스 2AC 플러스 C의 제곱이가 뭐 과정은 그리려니 들으세요. 지금 요 식은 정리를 하는 과정이다. 한쪽으로 넘겨서 생각을 해야 되겠지. 특수한 식이 아닌 이상. 넘어오니까 얼마? A의 제곱.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3C의 제곱.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AC. 인수분해가 기본식이거든. 변형의 방법이. 그래서 마이너스 3하고 1하고 C하고 C. A 마이너스 3C A 플러스 C. 그래서 결국은 요 두 개 연립해서 구한 게 A 마이너스 3C 그 다음에 A 플러스 C 이퀄 0이다. 되게 복잡해 보이죠? 이게 있으니까. 자, 그럼 지워버릴게요. 그럼 안 복잡해 보이지 않니? 그치? 자, 두 개 연립해가지고 이제 한 문자 소구했다 대입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 보이잖아. 그럼 요거 두 개 인수분해니까 곱하기 0 A 이퀄 얼마? 3C의 값 또는 A 이퀄 얼마? 마이너스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해야 된다. 첫 번째 A 이퀄 3C일 때, 두 번째 A 이퀄 마이너스일 때. 그러면은 A 이퀄 마이너스 C를 만약에 요걸 한번 대입을 해봐라. A 이퀄 마이너스 C, A를 갖다 C로 표현한 거지. 그러면은 B도 C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럼 2B가 아까 P가 2분의 A 플러스 C였는데 P가 2분의 A 플러스 C라는 식의 A 값을 대입을 하면 얼마가 나오니? P가 얼마?
마이너스 C 플러스 C니까 0이 나와버린다. 문제 조건에 0이 아니라고 나와 있죠. A, B, C가 0이 아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0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연립해가지고 조건을 만족하는 값은 연립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건 지금 수열 문제가 아니다. 수열 내용은 여기 딸랑 하나 요거 들어가 있습니다. 중앙에 대한 내용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 이꼴 얼마? 3C의 값 요 조건 하나 구했고 요 식을 이용해서 A를 C로 표현했죠. B도 C로 표현해야 됩니다. P 이꼴 얼마? 2분의 A 플러스 C인데 A 이꼴 3C의 값 대입하면 2분의 4C니까 얼마? 2C의 값. 그래서 A 대신에 3C, P 대신에 2C의 값을 대입을 해주면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A가 3C거든. A가 이제 계산 들어가면은 A가 3C, P는 얼마? 2C. A가 3C, P가 얼마? 2C. P가 2C, A가 3C. 3C의 제곱, 2C의 제곱의가 뭐라 계산해봐라. 9, 10, 14지. 14C의 제곱의가 보자. 이게 얼마라고 그랬더라? 3C고 이게 2C니까 6C의 제곱, 6C의 제곱이고 얘는 2CC, 2C의 제곱. 그 다음에 3C하고 C, 3C의 제곱. 이거 얼마인가 이게? 보자. 11이네. 11C의 제곱. C 제곱 나가 떨어진다. 그지? 그래서 얼마? 14분의 얼마? 11의 값 이렇게 나온다. 답이 중요한 게 아니다. 쌤이 계산하다 산수할 때 틀릴 수도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단 이 문제에서 수열에서 배워야 될 내용은 여러분들이 세수가 나와 있을 때 세수 사이의 관계식인데 그 관계식은 중앙에 대한 관계식이야. 가운데 항의 두 배는 양바깥 항의 합과 일치합니다. 그 중앙에 대한 식 그리고 그 다음 과정은 수화식, 방정식, 부등식의 지식을 활용하는데 이런 미지수의 개수에 비해서 식의 개수가 더 많은 것은 관계식을 구해요. 관계식. 관계식을 그래서 한 문자로 표현합니다. A나 B를 갖다 C나 또는 한 문자라 연립해가지고 그래서 한 문자 값으로 표현하면 한 문자 자체가 이게 소거되게 되거든. 분모 문제에서 다 이차항이거든. 그지? 그래서 소거되니까 그 상수값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만 알았으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모든 답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됩니다. 자, 7번의 문제. 7번, 8번 문제 합니다. 7번의 문제. 쌤이 칠판 지울 동안에 문제 잽싸게 읽어보세요. 7번. 편하게 들어도 됩니다. 편하게. 자, 문제에서 아주 특별한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인가? 일단 서로 다르다. 세 수가 서로 달라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고 또 뭐가? 정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조건이 있으면 반드시 그 조건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A의 범위가 나와 있지. 그지? A가 0부터 10 사이의 정수. 그래 봐야 A는 1부터 9까지밖에 안 되겠죠. 세 수가 뭐다? 등차다라고 조건이 주어져 있죠. 중앙에 대한 식 계속 지금 우리가 쓰고 있다. 그지? 중앙 뭘 써야 되겠다? 2 얼마? P 이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지? A 플러스 C가 얘도 마찬가지 얼마?
이 C의 제곱은 B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이다. A, B, C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와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 역시 한 문자를 소구해야 되겠죠. 소구하는데 A라는 문자에 대해서 식으로 뭐 정리를 하든지 표현이 아마 되어야 될 겁니다. 어쨌든 이 두 개를 연립해가지고 한 문자를 갖다가 소구하는 과정은 앞에 거하고 같죠. B를 소구해도 되고 C를 소구해도 된다. 아무거나 소구할게요. 아무거나. 누구 소구할까? B 소구할까? A 소구할까? A 소구할까? 그럼 A 소구할게. A가 얼마지? 2B 마이너스 A가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되겠다. 그지? 그럼 B와 C 사이의 관계식이 나온다. 그지? B와 C 사이의 관계식. B와 C 사이의 관계식. 그러면은 이제 P를 얼마 C로, 그다음에 C를 얼마 C를 얼마 C는 C고 A도 얼마 C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럼 요 값 자체가 어떤 범위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0부터 10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단 A를 얼마 C로 표현한 다음에 정수 조건을 만족하면서 얘가 0부터 10 사이에 있게 되는 그 범위를 우리가 구해 줄 겁니다. A 소구할까? B 소구할까? 그냥 이렇게 할까? 그대로. 자,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한 대로 그냥 해보자. 그러면은 얼마야 이게 2B-C니까 소구했다. 그러면은 2C의 제곱 이퀄 B의 제곱. A가 얼마인가? 2B-C의 얼마? 제곱이다지. 정리해야 되겠다. 전개해주면은 4B의 제곱, B의 제곱, 5B의 제곱.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얼마? 4BC. 여기 C의 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C의 제곱 되겠지? 이퀄 0이 되겠다지? 인수분해 안 되면 근의 이 공식 5하고 1하고 얼마? 1하고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 맞지? B하고 여기에 C하고 C. 자, 요런 식이 나온다지? C 이퀄 마이너스, 이 P에 대해서 정리하지 마이너스 5분의 C가 나오겠죠. 그죠? 분수가 나오는 것보다는 소수가 나오는 게, 정수가 나오는 게 좋겠죠. 그래, C를 P로 표현할게요. C가 얼마지? 마이너스 5B. 첫 번째, C 이퀄 얼마? 요거 이퀄 0이니까 C 이퀄 마이너스 5B. C 이퀄 마이너스 5B. 두 번째, C 이퀄 얼마? B일 때. 자, C 이퀄 B일 때. 그런데 C 이퀄 B가 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지요. 왜? 서로 다르다라는 조건에 위배되잖아, 문제에서. 문제를 풀다가 순간순간 제일 앞쪽에 있는 조건을 활용을 해야 합니다. 문제에서. 이 조건은 달라. 그래서 C를 P로 표현했죠. 그럼 A도 얼마? B의 값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A가 아까 2B-C였잖아. 그지? A 이퀄 2B-C에다가 C의 값을 대입을 해주면 되겠네. 마이너스 5B. 그래서 2B-5B. 그래서 A가 몇 B다? 7B다지. A 이퀄 7BA가. 문제에서 조건이 주어지면 반드시 그 조건을 사용을 해야 된다. A가 0부터 10 사이의 정수거든. 이 A라는 값이 0부터 어디까지? 10 사이의 정수인데 B도 정수라고 그랬다. 그럼 7B가 이건 7의 배수라는 소리죠. 7 곱하기 정수니까 7의 배수예요. 자, 그래서 7의 배수 중에서 0부터 10 사이 있는 7의 배수는 누구? 7밖에 없네. 야, 잘하는구나. 7. 그래서 B가 얼마지? 1이다지? B 이퀄 1A가. B 이퀄 1이니까 A는 얼마지? 7이 되겠네. 그지? 그럼 끝났지? C의 값도 어디 갔지? 얘가 C도 나오겠죠. 그죠? 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런 쌤이 문제를 풀면서 요런 어떤 조건들 있잖아. 요런 조건들을 어떻게 이용을 하는가. 요 식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변형을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배우는 겁니다. 이 방법이나 과정 자체를 여러분들이 배우면 됩니다. 자, 8번의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답은 뭐 별로 안 중요해요. 예, 8번. fx 요 2차식을 x-1로 x-1, x-2, x-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등차 수열이다. 자, 여러분들은 나머지에 대한 내용을 배웠다. 그죠? 나머지 정리라는 걸 배웠죠? 나머지 정리라는 것은 나머지가 얼마인지 알기 쉽게 정리해 놓은 식을 나머지 정리다라고 부른다. fx라는 어떤 식이 있다. fx가 뭐 2차식이 될 수도 있고 3차식이 될 수도 있고 4차식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요와 같은 식을 x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어떤 식을 뭐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에 대한 문제는 A 이퀄 BQ 플러스 R이다. A를 P로 나눌 때 몫이 Q다. 나머지가 R이다. 이런 문제가 나올 때 몫이나 나머지나 나눗셈 문제가 나오면 이게 기본식이에요. A는 P로 나눌 때 곱하기 몫이다 더하기 얼마? 나머지 A 이퀄 BQ 플러스 R로 표현해야 된다. A를 P로 나누었을 때 곱하기 몫을 써야 되고 더하기 나머지를 써야 한다. A 이퀄 BQ 플러스 R. 그래서 fx를 x 마이너스로 나누는데 몫을 써야 되겠죠. 곱하기 몫 qx. 나머지는 얼마지? R로 이렇게 식을 쓴다. 이 식은 x에 대한 항등식이다. 항등식에서 미정계수 R을 구하고자 할 때 우리는 수치 대입법을 쓴다. 모르는 이 QX는 없애버려야 되거든. 이거 없애려면 얘가 얼마? 0이 되는 X를 양변에 대입을 해야 한다. X 이퀄 1의 값을 대입을 한다. X 이퀄 1 대입하면 F의 얼마? 1의 값 1 대입해 주니까 얼마지? 1 대입이니까 다 죽어버린다 하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는 얼마? F1. 요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X-1이라는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는 요 식을 0이 되게 하는 X는 1인데 그 1이 나머지가 아니라 1을 나누어지는 식의 X값에 대입을 한 F1의 값이 얼마다? 나머지다. f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x 플러스 3 곱하기 qx 플러스 나머지 r을 어떻게 쓸 수 있나? 누구를 대입해야 돼? 마이너스 3의 값을 대입을 한다. 이 1차식을 0이 되는 x를 대입한다. f의 얼마? 마이너스 3의 값. 얘가 0이 되니까 다 죽어버리고 나머지. 이 나머지가 얼마? f 마이너스 3이다. 자, 그래서 이 나머지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했던 거죠. 수화식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머지 정리. 직접적으로 나올 때는 상당히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물론 이런 식의 형태로 수열에서도 나오죠. 곳곳에서 나옵니다. 이 R은 그래서 F의 얼마? 요 1차식을 0이 되는 X, 마이너스 3이 나머지가 아니라 마이너스 3을 나누어지는 식의 X 값에 대입을 한 F의 마이너스 3의 값이 나머지다. 다시. 자, 보통 이제 문자로 표현이 되어 있죠. 보통식이 문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x의 예를 들어서 제곱 플러스 좀 더 복잡한 거 하나만 더 할까? f의 3x 마이너스 4 플러스 g의 5x 식이 더 어렵게 나와 있다. 자, 이와 같은 식을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요 식을 아주 복잡한 식을 요 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는 요 식 이꼴 요거 곱하기 목 qx 플러스 나머지 얼마? r이 되겠죠. 누구를 대입해야 하나? 요 식을 0이 되게 x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1을 나누어지는 식에 마이너스 2를 모든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 마이너스 2 x 이꼴 요거 이꼴 0 되는 항등식이니까 어떤 x를 대입해도 상관없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7의가 곱하기 f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 플러스 g의 마이너스 2 g의 마이너스 10의 값 이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죽어버리고 얼마? r 나머지는 이렇게 나타난다. 그죠? 이게 다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식이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나누어지는 식의 x 대신에 그 값을 대입을 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이렇게 보통 머릿속에서 기억을 하고 있죠. fx를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어떻게 표현하든가 이 나머지를 어떻게 쓰든가요? f의 얼마? 알파이가 요 1차식을 0이 되게 하는 x 알파죠. 그 값을 나누어지는 식의 x 값에 대입을 했다는 의미다. 이 fx를 요런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는 f 알파 이걸 우리가 뭐라고? 나머지 정리라고 부른다. 나머지 정리. 나머지가 얼마인지 알기 쉽게 정말 알기 쉽게 정리해 놓은 식이다. 그래서 나머지 정리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은 요 fx라는 2차식을 x-1로 나눌 때 나머지 요 식을 시험 시간에 요러고 있으면 안 된다. 요 식은 x-1 곱하기 뭐 q1x 플러스 얼마? 나머지 얼마? r. 누구 대입할까? 누구? x 이꼴 1의 값 1 대입해서 얼마? a 플러스 1 플러스 4 이꼴 이거 0이니까 이 나머지는 요게 되는구나. 이렇게 직접 쓰고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거 다 쓰고 있을 시간이 없다. 시험 시간에는 바로 써야 된다. 바로. 그래서 요 식을 fx라고 그럴게. 요 fx라는 요 식을 요 1차식으로 나누을 때 나머지는 요 식을 0이 되게 하는 x 얼마? 1이지. 그 1을 여기다 대입을 한 나머지는 얼마? f1로 표현할 수 있다. 그지? 그래서 나머지는 f 얼마? 1의가. 그 다음에 요 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는
되면 얼마? 2를 대입해야 돼. F 얼마? 2가 되겠다. F 2A가. 그 다음에 요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는 1차식을 0이 대인 X 3이죠. 3을 여기다 대입을 해줘야 돼. F 3이 나머지가 됩니다. 자, 요 세 개가 뭐라고 돼 있지 지금? 등차 수열이다라고 돼 있지. 세수가 등차 수열이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식을 써야 돼? 중앙에 대한 식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항에 2배, F2의 얼마? 2배는 양바깥 항의 합과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대입해 주면 됩니다. 2 곱하기 F2의 값은 X 대신에 2의 값을 2 대입해 주니까 얼마? 4A 플러스 2 플러스 4가 되겠다지. F1의 값은 1 대입해 줘야죠. 1 대입해 주니까 얼마지? A 플러스 1 플러스 4가 되겠고 F3의 값은 X 대신에 3의 값 대입한다지. 그래서 얼마? 9A 플러스 3 플러스 4. A에 대한 1차 방정식이니까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계산은 생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유형 완전 정복에 보면은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내용.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은 몇 가지다? 2가지다. 끝항이 나와 있을 때, 첫째 항과 끝항이 나와 있을 때,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2분의 n, 2a 플러스 n-1d 식을 씁니다. 자, 첫째 항과 끝항에 대한 식,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내용을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내용 잠깐 설명을 하고요. 일단 밑에는 뭐야 이게? 등차 수열 an 플러스 b. 등차 수열은 일반항이 변수 n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이 된다. 그지? 변수 n에 대한 1차식인데 a가 양수일 때 어디에서 최소가 된다. 예를 들어서 k번째 항이 음수다. k 플러스 1항이 얼마? 양수다. 그러니까 앞항이 음수고 뒷항이 양수가 된다. 그럼 음수항들만 뚝 더했을 때 얼마? 최소값이 나오겠죠. K번째 항까지의 합이 최소다. 밑에 거는 만약에 A가 1창의 개수, 그 A가 그죠? 공차라는 뜻이에요. 공차. 자, A가 거기서는 이제 그 공차를 T라고 쓰지 않고 그냥 A라고 썼습니다. 1창의 개수가 공차거든. 그지? A, N 돼 있으면 A 하나, A 둘, A 셋, A 네, A씩 계속 플러스 되는 거 아니야지? 공차가 T가 음수가 되면은 K번째 항이 양수야. 그럼 K 플러스 1항이 음수가 되는 거야. 그럼 양수항이 쭉 나오다 갑자기 음수가 되면은 합이 어떻게 돼? 줄어들겠죠. 그래서 K번째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된다. 음수항이 나오면 합이 갉아먹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문제풀이에 들어갑니다.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개념상에서도 설명을 한번 했지만은 합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합니다. 등차 수열의 합이야 여러분들이 공식으로 다 외웁니다. 2분의 n a 플러스 l. 그 공식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 개념 수준의 문제에서는 다 풀었는데 여기에서는 그 공식을 무조건 외웠을 때 풀 수가 없는 문제가 풀어도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의 그 공식 2분의 n a 플러스 l의 그 공식에 다시 원리를 잠깐 확인합니다. 자,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플러스 6 플러스 그 다음 얼마지? 7이죠. 상당히 어렵죠. 그 다음은 8, 그 다음에 9 더하기 얼마? 그 다음은 10이군요. 자, 대단한. 자, 10인데 이건 이제 어떤 수열이야 이게? 어떤 수열이지? 등차 수열이지. 등차 수열인데 이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내용이지. 등차 수열의 합이다. 제일 앞에 거하고 제일 뒤에 거하고 더하면 얼마지? 11이다. 앞에서 두 번째, 뒤에서 두 번째 더해준 것도 얼마다? 11이다. 앞에서 세 번째, 뒤에서 세 번째 더해준 것도 얼마? 앞에서 네 번째, 뒤에서 네 번째도 얼마? 앞에서 다섯 번째, 뒤에서 다섯 번째도 얼마? 11이다. 앞에서 첫 번째, 뒤에서 첫 번째 더해준 것도 11이다. 앞에서 두 번째, 뒤에서 두 번째 더해준 것도 얘도 얼마? 11. 앞에서 세 번째, 뒤에서 세 번째 더해준 것도 얼마? 11. 앞에서 네 번째, 뒤에서 네 번째 더해준 것도 얼마다?
다 똑같아요, 이 값이. 자, 그리고 이게 전부 다 똑같은 값이죠? 똑같은 값이에요. 자, 이게 몇 쌍이 생겼니? 전체 항의 개수가 몇 개야? 전체 항의 개수가 10개지. 근데 요렇게 묶여져 있는 두 개씩 우리가 묶였지. 전체 항의 개수는 10개인데 이걸 두 개씩 묶었으니까 몇 쌍이 생겼지? 5개의 쌍이 생겼다. 그래서 요 11이 몇 개? 11이 몇 개 생겼지? 하나, 11, 11. 11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 생겼지? 다 더하면은 11이 5개 생겼다라는 뜻이다. 여기다가 해도 괜찮아. 2분의 얼마? 10. 11이 5개 생겼다. 여기다가 2분의 얼마? 10을 해도 상관이 없다. 만약에 수열에서 1항 플러스 2항 플러스 3항 플러스 예를 들어서 50번째 항이 있다 치보자. 50항까지의 합이거든. 50항까지의 합인데 앞에서 첫 번째, 뒤에서 첫 번째 대준 거 A1 플러스 얼마? A의 50 요거하고 누구하고 같을까? A2하고 누구하고? A 얼마? 49하고 같을 거예요. 맞지? A3하고 누구하고 같아? A3 플러스 뒤에서 세 번째 누구냐? 48. 그 다음에 앞에서 10번째 A의 얼마? 10. 뒤에서 10번째 40이라고 제발 대답하지 마라. 얼마? A의 40 얼마? 1이 되겠지. 뒤에서 10번째, 앞에서 10번째. 요거 다 똑같은 값이에요. 자, 이게 몇 개 생길까? 전체 항의 개수는 몇 개니? 50개지. 그걸 두 개씩 묶었잖아. 요런 걸 두 개씩 묶고. 요런 것들이 몇 개 생기겠니? 25개 생길 거 아니야. 50개 나누기 얼마? 25쌍이. 여기다가 써도 된다. 2분의 얼마? 50을 써도 된단다. 됐지? 여기다가 써도 된다. 여기다가 얼마? 2분의 50을 써도 된다. 앞에서 20번째 누구야? 앞에서 20번째 A 얼마? 20. 뒤에서 20번째는 A 얼마? 30 이래이가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 두 개씩. 전체 항의 개수 50개에다가 항의 개수 두 개 50개에다가 나누기 얼마? 이의 값 25쌍이 생긴다.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얼마? S50이 되게 됩니다. 50번째 항까지 합 등차 수열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등차 수열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등차 수열의 합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첫째 항, 1항 플러스 끝항이 얼마? n번째 항. 1항하고 n항과 합이 SN의 값을 우리는 n항까지 합을 요게 몇 개가 생긴다고? 요게 얼마? 2분의 몇 개? n개 생기는 거죠. 쌍의 개수. 보통 이걸 n번째 항을 L로 표현을 하고 첫째 항을 A라는 상수로 쓰기 때문에 우리는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을 이렇게 알고 있다. 2분의 얼마? n. 얼마? A 플러스 얼마? LA가. 이게 첫째 항 앞에서 첫 번째, 뒤에서 첫 번째, 앞에서 두 번째, 뒤에서 두 번째를 써도 됩니다. 그런 공식은 없지만은 써도 됩니다. 그 원리를 알아야 된다 그랬다. 2분의 n. n은 항의 개수 대신에 쓰는 거다. 2분의 n A 플러스 L. 그 다음에 요 L을 원상 회복한다. 그지? A 플러스 얼마? N 마이너스 1 얼마? D의 값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등차 수열의 일반적으로 합의 공식은 이렇게 쓴다. 2분의 N 2A 플러스 얼마? N 마이너스 1D 2분의 N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이다.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은 변수 N에 대해서 몇 차 항이 생긴다? 최소 1차 항은 생긴다. 1차 항이 생기고 상수에다가 1차를 곱하니까 1차 n에다가 요 dn에다가 1차를 곱하니까 2차 항이 생깁니다. 변수 n에 대해서 몇 차씩이다? 2차식의 형태다. 2차식. 자, 개념할 때는 그냥 우리가 이제 공식 사용하는 문제들인데 그 의미를 잠깐 다시 쓰겠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그지? 얼마더라? A 플러스 T가 몇 개가 플러스? 계속 더하기 해서 T가 몇 개야? N 마이너스 한 개지. 그래서 A 플러스 얼마? N 마이너스 1D.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변수 N에 대해서 몇 차? 1차. TNA가 T 곱하기 N 플러스 얼마? A 마이너스 D. 변수 이건 상수니까 첫째 항과 공차는 상수다 공차. 그래서 변수 N에 대해서 N 만약에 3항 구하고 싶으면 3, 10항 구하고 10 100 대입하면 100, 100항 구하고 싶으면 100 대입한다. 변수야 변수. 변수 N에 대해서 몇 차? 1차 항이다. 변수 N에 대해서 1차씩. 1차항의 개수가 공차다. 그래서 일반항의 값은 5n-2가 되었을 때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다. 공차가 얼마다? 3이다. 아니 소리. 5, 공차가 5다. 5 하나, 5 둘, 5 셋. 50 플러스니까 공차가 얼마? 5가 된다. 변수 N에 대한 1차식이다.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은 SN의 값은 일반적인 내용을 쓰면은 2분의 N 2A 플러스 얼마? N 마이너스 1 D의 값으로 나타나는데 정리하겠다. DNA가
t 곱하기 n 플러스 얼마? 2a-1d. 그래서 2a-1d 이건 상수죠. 얘는 변수가 있죠. 여기다 2분의 n을 곱하기 해준다. 2분의 n을 곱하기 해주니까 2분의 n 곱하기 n제곱 2분의 얼마? na가 이렇게 되겠다지. 자, 요거 전체는 상수지. 그래서 어떤 꼴이다? a, n의 제곱 플러스 상수다. 그지? p 곱하기 na가 반드시 n이 하나는 최소 곱해진다. 이건 2차항이 되겠고 이건 1차항. n이 1차 곱해지니까 1차항 얘는 2차항 얘는 1차항이 다시 된다. 최소 1차항은 생기고 보통은 2차항이 생긴다. 2차항 1차항이 생긴다. SNA 값은 물론 A가 죽어버릴 수는 있다. A가 죽어버린다. T가 공차가 0이 되면 죽어버리고 2차항이 안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건 조금 특수하겠죠. 일반적으로 무슨 말인가? 상수항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N에 대해서 3차항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고 변수 N에 대해서 루트가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고 변수 N에 대해서 분수가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고 변수 N에 대해서 4차항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고 변수 N에 대해서 치수 형태로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무슨 말인가? 상수항 없는 2차식 형태, 2차항의 개수가 0이 될 수도 있다.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은 상수항 없는 어떤 꼴? 2차식 형태. 등차 수열의 합은 상수항 없는 2차식 형태. 그리고 2차항의 개수가 n, 변수 n에 대해 2차항의 개수가 2분의 d예요. 2분의 d가 2차항의 개수인데 여기 2분의 d가 얼마로 돼 있니? a로 돼 있지. 그래서 2분의 d가 얼마나? 그럼 공차는 얼마지? 2차항의 n 2차항의 변수 n에 2차항의 개수가 a잖아. 2차항의 개수를 얼마로 한다? 더블. 공차는 얼마? 2차항 개수의 얼마? 더블이 공차입니다. 2a가 공차예요. 예를 들어서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이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이 SN의 값이 3n의 제곱 마이너스 4n이 나왔다. 이 수열의 합은 이거 n항부터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1항부터 n항까지 합이 이렇게 나왔다. 합의 모양만 보고서 이 수열은 누구를 대해놓은 거다? 등차 수열을 대해놓은 거다.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상수항이 딸랑 들어가게 되면은 틀렸다. 벌써 얘는 틀렸다. 상수항 없는 2차식 형태 등차 수열의 합의 모양이다. 공차가 얼마다? 공차가 더블 얼마? 6이다. 6. 2차항의 개수에 2차항의 개수 이게 2차항의 개수 a잖아. 2차항의 개수가 원래식에 2차항의 개수가 n, 2차항의 개수가 얼마야? 2분의 d지. 요 2분의 d의 값이 나오는데 여기 봐라. 2분의 dnn 2분의 dn 제곱이잖아. 2분의 d가 얼마야? 이게 3이지. 공차가 얼마야? 3이다. 6. 공차가 6이다. 6. 공차는 6이 나옵니다. 첫차항은 얼마인가? 첫차항은 S1과 동일하죠? S1이라는 기호 자체는 1항부터 1항까지의 합이기 때문에 이게 A1과 동일합니다. A1의 값은 얼마? 1 넣어주면 얼마지? 마이너스 1의 값. 첫차항 마이너스 1 공차 6인 등차 수열의 합을 나타낸 표현이에요. 일반항 바로 쓸 수도 있죠. 우리는 일반항을 쓰면 첫차항 플러스 M 마이너스 1D 첫차항 플러스 M 마이너스 1D가 얼마? 6이 되겠다지. 이렇게 일반항을 쓸 수도 있습니다. 보통 모든 책에서는 이렇게 일반항을 쓰지 않습니다. 모든 책에서는 SN에서 SM-1을 갖다 빼준 다음에 N 대신 M-를 대입하고 변변 빼가지고 막 이렇게 구하죠. 그죠? 시간 조금 걸리겠죠. 자, 등차 수열이라는 이제 그런 모습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상수항 없는 2차식 형태 같으면은 SN에서 SM-를 빼가지고 일반항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탁 보고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5초 만에. 그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의 모습. 일반항은 등차 수열에서 일반항은 몇 차식이다? 1차식이다. 합은 몇 차식이다? 2차식이다. 왜냐하면 등차 수열의 합의 모습 속에 일반항이 들어가 있어요. 2분의 n, 그다음에 a에다가 l이잖아. 끝항이잖아. 끝항이 이게 얼마? n번 창이지. 얘가 a 플러스 n-1t잖아. 그지? 그리고 일반항 1차식에다가 2차가 곱해지니까 2차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몇 차식? 1차식이고 합은 몇 차식이고 2차식이 된다. 그지? 단 상수항이 안 생깁니다. 상수항이. 왜냐하면 최소 n이라는 1차가 하나 곱해지기 때문에 상수항 없는 2차식 형태가 됩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과 합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몇 항까지의 합이 양인가 음인가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몇 항부터 양수항인가 음수항인가라는 문제는 요거 AN의 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은 몇 항이 얼마? 양수항인가에 대한 문제죠. 자, 몇 항이 음수항인가에 대한 내용은 그냥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그죠? 양수항, 음수항은 이렇게 쓰면 되는데 몇 항까지 합이 최대인가, 몇 항까지 합이 최소인가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7, 5,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와 같은 수열에서는 몇 항까지 합이 최대값이다. 몇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된다. 4항까지 합이 음수항이 나오면 이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아예 갉아먹는다. 그지? 그래서 양수항이 나올 때까지. 근데 0이 만약에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8, 6, 4, 2. 그 다음 뭘 쓰면 좋겠어? 0, 마이너스 이렇게 나가잖아. 그러니까 요 항까 4항까지 합이 최대라고 해도 되고 5항까지 합이 최대라고 해도 되고 어쨌든 민폐는 안 끼치나 얘는 그지? 0은 그지? 갉아먹지는 않거든 최소한.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 보통은 양수항이 나올 때까지라고 해도 되는데 음수항이 나오기 전까지라고 하는 게 무난하겠죠. 음수항이 나오기 직전 항까지의 합이 최대가 됩니다. 몇 항까지 합이 최대지? 음수항이 나오기 전까지라고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되는 거야. 음수항이 나오기 전까지. 음수항이 나오기 전까지의 합이 최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음수가 나오는 문제들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3 이건 몇 항까지 합이 최소가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겠지. 몇 항까지 합이 최소가 되지? 요까지에 양수항이 나오기 전까지의 합이 최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양수항, 음수항 갈림길에 있는 곳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결국은 그지? 그럼 이런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AN의 값을 그냥 0이라는 값을 구해보면 돼요. 최대 최소는 어쨌든 양수항하고 음수항의 갈림길에 있거든. 그래서 0이 되는 값을 구한 다음에 대략 이 근처의 양수, 음수를 구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나가겠습니다. 자, 마칩니다. 수고했습니다.